안녕하십니까, 임금영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4년도 제3회 전력공학 기출문제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저압 네트워크 배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건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인축의 접지 사고가 적어진다? 아닙니다. 네트워크 배전 방식은 인축의 접지 사고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네트워크 방식은 망상식이라고 해서 선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설한 다음에 이렇게 부하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전하는 방식의 단점은 인축의 접지 사고가 증가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네트워크 배전 방식의 장점이 되겠죠.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2번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은 트립 코일 여자부터 소까지의 시간이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조상 설비가 있는 1차 변전소에서 주 변압기로 주요 사용되는 변압기는 삼건선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자, 조상 설비를 이렇게 변압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1차 변전소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변압기는 1차, 2차, 3차로 나눠지는 삼건선 변압기를 설치합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4번 철탑에서 전선에 오프셋을 주는 이유로 옳은 것은 여기서 오프셋. 자, 철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 철탑에 전선이 여기 요렇게 이제 매달리는데 수직으로 보면 서로의 간격의 차이가 있죠.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을 오프셋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아래에 있는 전선이나 위에 있는 전선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진동이 발생했을 때 요 전선끼리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상하 전선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프셋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암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송전선로에 충전 전류가 흐르면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과 이 현상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수전단 전압, 받는 전압이 송전단 전압, 보내는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 이거 뭐죠? 페란티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V를 보내줬는데 받는 쪽에 110V로 전압이 높아졌다.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거는 전압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사용하기에 알맞는 전압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높아지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는 전압보다 내가 받는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 이거를 우리는 페란티 효과라고 합니다. 이 페란티 효과는 충전 전류가 원인이 되는데 이 충전 전류의 원인이 되는 건 선로의 정정 용량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선로의 정정 용량으로 인한 충전 전류에 의해서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자면 우선 이런 현상을 페란티 효과라고 하고요. 선로의 정정 용량 때문에 발생한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6번 전력 계통의 과도 안정도 향상 대책과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래서 과도 안정도는 이런 거예요. 갑자기 전압이 높아지거나 이럴 때 정상적인 상태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안정도, 이걸 과도 안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태 안정도라고 있죠. 정태 안정도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부하가 천천히 이렇게 증가했었을 때 안정적인 상태로 운전할 수 있는 안정도,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도 안정도, 정태 안정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과도 안정도 뭐라고 그랬죠?
급격한 부하 증가나 급격하게 전압이 상승했을 때 안정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 정도를 과도 안정도라고 했습니다. 요 과도 안정도의 향상 대책과 관련이 없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큰 임피던스의 변압기 사용. 여기 해설에 나와 있듯이 큰 임피던스의 변압기는 큰 리액터를 가짐으로 안정도 향상 대책과는 관련이 없어요. 예, 요것도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과도 안정도의 향상 대책과 관련이 있는 건 1번, 2번, 4번이 되겠네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석탄 연소화학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집지장치 중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집진장치, 뭐죠? 먼지를 걸러내서 한 곳에 모아주는 장치를 우리 집진장치라고 하죠. 그죠? 석탄 연료를 이용하는 화력발전소에 석탄으로 이제 태워서 열을 발생시키잖아요. 이때 먼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걸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먼지를 걸러내서 한 곳에 모아주는 장치 중에 가장 효율적인 장치는 전기식 집진 장치가 되겠습니다. 예, 요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네요. 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8번 A, B 및 C상 전류를 각각 이렇게 표시할 때 IX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 여기서 A는 요걸로 표시되는데 이때 얘는 어떤 전류인가? 자, 보기를 보니까 영상, 정상, 역상 이렇게 있네요. 즉 이 문제는 이 공식은 영상, 정상, 역상 중 어떤 공식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영상, 정상, 역상 전류 구하는 공식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게 여기 있네요. 예, 그래서 얘는 역상 전류 답이 되겠고요. 요거 이제 복소수로 나타낸 A 값이고요. 우리 크기와 각도로 나타내는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낼 때는 A 값은 크기가 1이고 각도는 120도가 되고요. A 제곱은 크기가 1이고 각도가 240도라는 거 요것도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 물어보는 공식은 역상전류라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9번 전력용 퓨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력용 퓨즈는 전력 용량과는 관계가 없어요. 정적 용량과 관계 있는 건 어떤 기기죠? 콘덴서죠, 콘덴서. 네, 그래서 전력용 퓨즈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요 2, 3, 4번은 전력용 퓨즈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네, 여기에 포함되니까 요거 전력용 퓨즈의 특징 요것도 암기해 주세요. 실기의 단답형으로도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30번 개폐 서지를 흡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의 약어는 개폐 서지를 흡수하는 장치는 서지 흡수기가 되겠습니다. 서지 흡수기는 SA로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CT는 계기용 변류기, GIS는 가스 절연 개폐기, ATS는 자동 절안 개폐기의 약어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1번 피레기의 제한 전압은 요것도 암기하고 가는 거죠. 피레기는 피레기 동작 중 단자 전압의 파고치,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피레기는 변압기 1차 측에 이렇게 설치가 되지요. 이 피레기는 전압이 상승했을 때, 이상 전압이 발생했을 때 그 전압을 방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방전할 때 피레기에 전압이 걸리겠죠. 이 전압을 제한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레기 동작 중 단자 전압의 파고치, 이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의미합니다. 요게 이제 제한 전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2번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가 1.5mH/km 선인 단상 2선식 전선로가 37km로 가설되어 있다. 이 전선로의 유도 리액턴스는 약 몇 옴인가? 자, 유도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를 의미하지요.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메가는 2파이 F로 정리할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여기서 인덕턴스 단위는 헨리예요. 그죠? 헨리. 문제에서 준 이 단위를 헨리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고요. 그리고 요 킬로미터 없애주기 위해서 킬로미터 곱해주고요. 그리고 선 없애주기 위해서 선수를 곱해줍니다. 네, 그래서 밀리를 마이너스 3승, 밀리 때문에 마이너스 3승 적용해주고 킬로미터 없애주기 위해서 킬로미터 곱해주고 선 없애주기 위해서 선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위에다가 요렇게 곱해주면 헨리 단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1.5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 퍼 선 이렇게 줬죠.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킬로미터 37km 줬네요. 그래서 37km 그리고 2선식이기 때문에 두 선이 되겠죠. 그래서 두 선 이렇게 적용해 주면 이 단위가 이제 헨리 단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파이 곱하기 주파수 60 곱하기 헨리 단위의 인덕턴스 값 이렇게 적용하면 이때 유도성 리액턴스는 41.85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3번 그림과 같은 배전선로에서 부하의 급전시와 차단시의 조작 방법 중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니까 달로기가 있네요. 그리고 차단기가 있습니다. 달로기는 부하 전류를 차단할 수가 없어요. 부하 전류를 통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달로기는 부하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급전, 전기를 투입할 때 순서는 일단은 달록이 먼저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 전기가 이렇게 이제 열려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달록이 먼저 연결해준 후에 부하를 연결해요. 그래서 급전시는 달록이 먼저, 그 다음에 차단기. 예, 급전시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차단시에는 지금 이 상태로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일단 이 달로기는 조작할 수가 없어요. 부하랑 연결되어 있으면 조작이 안 돼요. 무부하일 때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부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차단기를 먼저 동작합니다. 차단기로 선로를 끊어놓은 다음에 달로기를 조작합니다. 네, 그래서 차단기, 달로기 순으로 차단 시에는 차단기, 달로기 순으로 한다. 예, 여기 포인트는 무부하 상태를 만들어준 다음에 달로기를 조작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자, 요거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4번 배전선로의 전기적 특성 중 그 값이 1 이상인 것은 능률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35번 직류 2선식 단선식이죠. 직류 2선식에서 전력 손실률과 전압 강화율의 관계는 네, 요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직류 2선식에서 전력 손실률과 전압 강화는 같습니다. 자, 여기 해설을 보면 우선 전력 손실률은 전력분의 손실전력, 전력 손실이죠, 그죠? 요렇게 계산합니다. 곱하기 100 하면 이제 퍼센트 단위로 나타내는 거죠. 전력 손실은 전류의 제곱분의 저항으로 나타내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 전류는 자 단상에서 2선식 단상이에요. 단상에서의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지요. 그죠? 여기서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전압 코사인 세타가 넘어와서 나눠줍니다. 네, 그래서 전류 대신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적용을 해서 제곱하고 제곱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 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V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분의 P의 제곱 곱하기 R. 요 R이 요 위에다 이렇게 올려줘도 되지요. 이거 분의 P입니다. 곱하기 100. 그러면 요거 P를 1분의 P 이렇게 되죠. 분수분의 분수예요. 번분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그러면 P의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먼 거 곱해서 분자 정리가 되겠죠. P의 제곱은 P가 두 번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P 해서 요 분모의 P와 하나가 약분이 돼서 얘는 P만 남습니다. 요렇게
예, 얘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전력 손실률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전압 강화율은 어떻게 계산되죠? 수전단분의 전압 강화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이 되지요. 그리고 여기 전압 강화 2는 수전단분의 전력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요 공식이에요. 그죠?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해서 요거 분의 수전단 이렇게 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얘가 1분의 이렇게 하면 먼 거 곱해서 분자 해서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압 강화율은 요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직류라고 했죠. 직류에서는 코사인 세타가 1입니다. 1. 그래서 여기다가 1 적용하면 1의 제곱은 1이죠. 그래서 전력 손실률은 직류에서는 요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여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정리할 수 있죠. 자, 코사인 세타가 1이면 사인 세타는 0이에요. 그럼 요거 뭐예요? 0이네요. 그럼 얘가 0이기 때문에 얘가 그냥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식은 요렇게 정리가 돼요. 결론적으로 전력 손실률과 전압 강화율은 직류 이선식에서는 동일한 값을 갖는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요 내용이 조금 이해가 어렵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 직류 이선식에서는 전력 손실률과 전압 강화율은 같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6번 송전계통의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는 목적과 관계가 없는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직접 접지는 고장전류의 크기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고장전류의 크기가 크죠. 그죠? 그래서 이 큰 고장전류를 감지함으로 인해서 계정기가 확실하게 동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계없는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중성점 접지 목적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2, 3, 4번은 직접 접지하는 목적이 되겠죠.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37번 설비 A가 150kW, 수용률이 0.5, 설비 B가 250kW, 수용률이 0.8일 때 합성 최대 전력이 235kW면 부등률은 약 얼마인가? 자, 부등률 어떻게 계산해요? 합성 최대 전력분의 각각의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다. 이렇게 해서 부등률 구하죠. 자, 합성 최대 전력 235 줬네요. 그리고 A 설비의 용량이 150kW고 수용률이 0.5랍니다. 그러면 A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은 수용 설비에다가 0.5 곱해주면 최대 수용 전력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B 부하 250kW의 부하 용량에 수용률 0.8을 곱해주면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이렇게 계산해주면 부등률이 1.17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답은 3번. 요게 부등률 구하는 공식이에요. 직접 계산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8번 전력계통의 전압 조정 설비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압 조정 설비 뭐 있죠? 조상기 있어요. 조상기. 위상을 조절해서 전압을 조정하는 설비 조상기입니다. 자, 특징으로 옳지 않는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동기 조상기는 조정의 단계가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직렬 콘덴서 및 병렬 리액터가 불연속적입니다. 예, 서로 내용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특징으로 옳지 않는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3번, 4번은 전력계통의 조상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66kV 60Hz 삼상 3선식 선로에서 중성점을 소리액터 접지하여 완전 공진 상태로 되었을 때 중성점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단 소리액터를 포함한 영상회로의 등가 저항은 200오hm, 중성점 잔류 전압은 4400V를 한다. 전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저항과 전압을 줬습니다. 그럼 전류 I는 R분의 V, 저항 200오hm 분의 전압 4400 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 22A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 이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0번 전압이 일정 값 이하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것으로서 단락시 고장 검출용으로도 사용되는 계정기. 전압이 일정 값 이하가 되었을 때 전압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계정기는 부족 전압 계정기 UV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OVR은 과전압 계정기, OVGR은 지락 과전압 계정기, NSER은 역상 전류 계정기를 나타내는 약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24년도 3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전력공학은 문제와 답만 암기해도 어느 정도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계산 문제도 내가 이해가 좀 어렵더라도 막상 이렇게 해설 적어보고 고학년 계산기 눌러보면 이해가 되는 문제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딱 보고 아 이건 너무 어려워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계산 문제 내가 적어보고 고학년 계산기 누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강의 끝났다고 책 덮지 마시고요. 21번부터 40번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공부 마무리 짓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